그러면 109페이지로 가서 결국 이 외부성 문제는 뭡니까? 개인적 관점과 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수요 공급은 이게 원래는 사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 놈은 무조건 MB고 요 놈은 무조건 MC인데 이제 외부성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면 이제 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프라이빗, 사적 관점. 요거는 뭐 항상 같은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생산 관점에서 외부성이 존재했다 그러면은 생산 관점은 무조건 공곡선 봐야 되죠. 여기서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일치하고 있다면 외부성이 없는 것이고 이게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이. 요게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했다. 그러면 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 또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퀄이 안 되는 상황이면 외부성이 있는 거지. 소비의 외부성이. 이론부터 볼까요? 사적 한계 비용보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낮아. 비용 측면에서 낮아. 그러면 땡큐잖아. 비용이 낮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외부 경제. 이건 오히려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사적 관점보다. 뭔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든다는 거잖아. 사회적으로. 따라서 외부 불경제 또는 비경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 이때와 이때에 결국 시장 실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외부 불경제일 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경제일 때는 너무 적게 만드는 거죠. 외부 경제일 때는 득이 되는 거니까 더 만들어도 되는데 더 안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고, 외부 불경제일 때는 많이 만들면 안 되는데 많이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소비든 생산이든 마찬가지죠. 과잉, 과소 문제는. 불경제일 때는 과잉이라서 문제고, 외부 경제일 때는 과소라서 문제고. 소비든 생산이든 할 것 없이. 일단 그 관점은 무조건 갖고 가야 돼. 거기서 지문 하나를 싹 지울 수가 있어. 오지선다형 아니라 사지선다형으로 줄일 수 있는 거지. 어쩌면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적 관점의 편익이 더 커버린다. 사회적보다. 그럼 외부 불경제지. 반대로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러면 땡큐잖아요. 나의 소비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득을 보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외부 경제. 이런 것들은 딱 그냥 한 번 딱 이해해버리면 여러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그림이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만들 때 뭐 1 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다음 중 외부 불경제와 관계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지문을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사회적 한계 비용이 낮으니까 외부 경제잖아요. 따라서 외부 불경제가 아니지. 따라서 이건 틀린 지문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외부 불경제는 이거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기호로 해가지고도 지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만들죠. 이거 두 개 활용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10페이지로 가시면 외부 불경제의 경우 해가지고요. 사회적 관점에서는 외부 불경제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그 용어가 거기 110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에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작은 입안에 재화 생산이 증가할수록 재화 생산에 따른 외부 한계 비용. 그러니까 결국 이 사적 한계 비용에 비해서 이 사회적 한계 비용이 더 크면 이게 외부 불경제인데, 결국 이 사회적 한계 비용이 더 큰 이유는 이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이 외부 한계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값보다 요 값이 큰 거란 말이에요. 요 놈이 더 추가되니까. 그리고 이 외부 한계 비용이 주어지는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식으로 주어질 때. 예컨대 뭐 일정한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한계 비용은. 그렇죠?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사적 관점에서는 이만큼으로 과잉 생산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상수값으로 주어지면은 결국 이렇게 절편값만 더 커지는 거니까 평행이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Q의 함수로, 양의 함수. 그러면 이때는 어떤 모양이에요? 절편값 공유하고 같이 이놈하고 공유하면서 기울기만 더 가팔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상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타일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그러면 절편도 조금 더 증가하면서 기울기도 가팔라지는 스타일. 이런 한 세 가지 유형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 외부 한계 비용이 주어지는 스타일. 계산 문제를 할 때. 지금 우리 책 거기 그림 3-2 그림은 어때요? 이와 같은 스타일이죠? 그 빨간 놈이 외부 한계 비용이잖아. 근데 지금 절편값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스타일로 주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여러분 이제는 아시니까 이제는 약간의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이제 상상도 하면서 이제 자꾸 보는 거죠. 책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어차피 계산 문제는 아마 이쪽에서 집중될 거예요. 이쪽 소비의 외부성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확률보다 생산의 외부성과 연관된 계산 문제가 거의 뭐 한 9대1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이쪽이. 소비 쪽에서는 이놈의 함수로 주어지겠죠. 소비 쪽에서는 최초에 수요 곡선식 주어지고 이때는 외부 한계 비용이 아니라 이놈은 사적 한계 편익에서 외부 한계 편익 이렇게 더 얹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외부 경제. 이게 마이너스로 주어지면 외부 불경제 이렇게. 더 얹어지면 이게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더 줄어들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놈도 이렇게 수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를 낼 때는. 이게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뭐 스타일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계산 문제는 이쪽 생산 측면에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어차피 생산 측면에서 했을 때 이거를 생산 측면에서 이 외부성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 금방 나오겠습니다만 뭐? 피구세. 이놈은 뭘로 해야 돼요? 보조금. 보조금. 외부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사적 한계 편익보다 사회적 한계 편익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과소 생산이 돼버리는 거잖아. 따라서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되는 거지. 요 수직거리만큼의 제품단위가.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사회적 적정량을 유도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뒤에 가서 연습 문제 풀면서 또 한번 강조할 것이고요.